육사가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군사 쿠데타를 성공한 것만 3번을 일으켰다고. 어떻게 3번이냐? 5.16 있죠? 박정희 군사 쿠데타. 1961년에 일어났지. 그 다음에 12.12 있지. 1979년에 일어났지. 전두환이. 이렇게 하면 2번 아니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3번째 쿠데타가 뭐냐 하면은 80년에 5.17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라고요. 이걸 통해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것도 쿠데타예요. 그렇게 보면은 과거에 성공한 쿠데타가 3번에다가 그 다음에 유사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거, 소위 친위 쿠데타라고 할 만한 게 유신 쿠데타가 있어. 유신 쿠데타. 이게 이제 72년에 박정희가 선포한 유신 쿠데타 있죠. 친위 쿠데타였죠. 그 다음에 최근에 12.3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사 쿠데타까지 포함하면 5번이에요. 5번. 근데 준비만 하고 안 한 쿠데타는 있어. 준비까지는 다 해놓고. 그게 1987년 시민들 6월 항쟁 당시에 계엄 상황을 다 준비해놓고 실제 실행을 안 한 거예요. 이것까지 하면은 몇 번이에요? 6번이요. 6번. 제 계산으로는 6번이에요. 군이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정치에 개입했거나 또는 하기 직전까지 간 상황. 한 게 5번. 그 다음에 하려고 준비했던 게 1번. 아니 무슨 학교가 쿠데타를 6번을 하냐 그래? 전 세계에 그런 학교가 있나? 응? 아니 무슨 육군사관 학교라는 이 학교는 쿠데타를 6번을 했어. 6번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입이 딱 벌어지죠. 뭔 6번이냐? 이런데 학이 전 세계에 있나? 모르지. 뭐 쿠데타가 일상화된 태국 같은 나라, 또 엘살바도르, 맨날 이런 나라들. 뭐 쿠데타 일어난 횟수가 100번이 넘으니까. 그런 나라는 아예 일상이 된 나라고. 그렇지만 뭐 그 나라들이 OECD 국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 수준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니 그런 나라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적어도 세계 탑10에 들거나 OECD 국가 중에서 한 학교가 6번 쿠데타 한 나라가 있냐고. 차제 이 일본 군국주의 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근성이 변하지 않은 육군 사관 학교는 이제 역사 속으로 퇴장을 해야 됩니다. 역사 속으로. 어떻게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그것도 민주주의의 이제 선진 반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래요. 이런 과거를 청산 못하고 한 학교가 6번 쿠데타했다. 그래고도 오냐오냐 지났다. 자,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또 빠뜨린 게 있어요.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했잖아요. 이때 기무사의 계엄문건이라고 있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계엄문건을 만들었어. 계엄 선포 구상을 한 거죠. 이것까지 하면 7번이에요. 7번. 그건 실행하지는 않았고 단지 계획만 작성하다 말아서 내가 뺐는데 사실은 수십 차례에 걸쳐가지고 문건을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계엄 문건. 이것까지 해봐. 그러면 이건 0.5번으로 쳐가지고 6.5번이라고. 6.5번. 아니 대한민국에 그래 1948년에 정부가 수립하고 이제 한 80년이 좀 거의 80년 되다가 하는데 매 10년마다 그랬다. 매 10년마다. 거기에다가 2017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2번이나 계엄이 기획되고 모의되고 실행됐다. 아니 미친놈들이지 그래. 미친놈들이.
거기에다가 이번에 윤석열 그 계엄 선포하고 탄핵 국면에서 무슨 대수장이란 걸 만들어서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이란 모임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윤석열 극렬 지지 운동을 하고 또 육사의 구국동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게 저기 김용현이 육사 38기인데 그 38기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김용현이한테 서울구치소 갇혀 있는 데다가 화한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세력을 규합하고 요것도 내란 동조 세력이. 그러니까 현역들이 일으킨 것 말고 예비역들이 바깥에서 또 위성 세력을 만들어서 대수장이다, 육사 구국동지회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엄 사태까지 우리가 겪어나고 보니까 제때제때 손을 안 본 거예요. 거기에다가 진급과 보직의 좋은 자리는 지들끼리 다 해먹어. 지들끼리. 그러니까 사관학교 아닌 ROTC나 3사 출신들은 보직 관리가 안 돼. 보직 관리가 안 되니까 진급의 길이 막히는 거죠. 육사 나와야 똑똑하다. 똑똑한 놈한테 좋은 자리를 주어서 중요한 임무를 맡겨야 된다. 무슨 이런 고정관념이야. 경쟁체제가 아니야. 경쟁체제가 아니라고. 아니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경쟁체제가 아니에요. 공정하지도 않아. 하나가치님이 내 친구도 연애하다 걸려 사병으로 오히려 잘됨. 고시 학교 별명이 전화위복. 그런 사람, 그래,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은 알고 계신다고. 한두 명은. 태호복희님이 계엄 때 똑바로 했던 사람들이 삼사관 ROTC. 내가 이 얘기, 진짜 언젠가 이거 비사를 책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수방사에서 특전사 헬기가 국회로 가는 걸 막았잖아요. 비행 허가를 안 해주고 3번을 막았어. 3번을. 그래서 특전사 헬기가 국회 늦게 도착한 거거든요. 그때 특전사에서 수방사로 전화가 와서 비행 허가 해달라고.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당시에 수방사 상황실을 맡던 수방사 작전처장이래. 이 사람이 3사 나왔나 그래. 하여간 비육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3번을 빠꾸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특전사에서 행선지 밝힐 수 없다. 길 터줘라. 그러니까 못 터줘. 어디 가는지를 얘기해. 이런 식으로 3번을 빠꾸 시켰다는 거죠. 응? 그 바람에 헬기가 늦어진 거거든. 그 사람 육사 아니라고. 원리 원칙대로 한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응? 내가 이 사람의 한 사람의 판단이 이 계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가. 이건 진짜 역사적 진실입니다. 역사적 진실이에요.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버텼다. 그래서 계엄군이 국회 헬기가 늦게 왔다. 수방사 작전차장. 비육사. 이번에도 계엄 사태에도 비육사 역할이 아니었으면 사태가 달라졌다. 달라졌다. 명학김님이 김문상 대령이라고 올려주시네. 이 사람 좌천되는 것 같아. 계엄 끝나고. 지금 3사, 육군 3사관 학교 교무기획처장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네. 그러니까 계엄 막아내고 결국은 쫓겨난 거지. 이 일이 지금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 군대에서. 아셨죠?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방사령관이 수방사 내에 위치하고 상황실에서 사태를 장악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근데 김용현이 전화가 온 거야. 김용현이. 계엄 선포 되자마자 전화가 온 거야.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직접 지시했어. 김용현이가. 네가 국회로 나가서 직접 지휘해라. 불안했던 거야. 근데 이 지시가 치명타야.
수방사령관은 상황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방사령관이 군사경찰대대하고 여의도 국회로 가버린 거야. 현장 지휘한다고. 지가 더 잘한다 이거지. 가 있어야 잘 갈 거라 이거지. 갔지. 그러면 상황실은 누가 맡아? 그래서 대리로 맡은 게 작전처장이에요. 여기 김문상 대령이라고 나와 있는 이분이에요. 이분이 육사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역사의 결과를 바꿔놨어. 그때 수방사에선 헬기가 이미 출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다다다다 오는데 비행 허가가 안 났다. 야 수방사 전화해. 그래 작전처장이 받았어. 그래서 우리 지금 저 국회란 말 안 하고 우리 지금 통과하게 길 터줘. 그러니까 못 터줘. 어디로 가는겨? 왜 가는겨? 계속 따지는. 전화를 3번 되돌려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계엄 끝나자마자 보복을 당해가지고 저기 한직 좌천되는 자리 3사 교무처장으로 학교 기간에 글로 보내버린 거지. 그러니까 수방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하는 것 자체부터 그러니까 3사 출신 작전처장이 상황실에 있었다. 이게 운명을 가른 거야. 이게 헬기가 늦게 오는데 적어도 20-30분 늦게 온 원인이 이것 때문이라. 20-30분이 늦게 왔다는 거. 근데 그 20-30분이 뭔 시간이에요? 국회의원들 국회 다 들어가 가지고 이미 의결 정족수 만드는데 결정적인 거지. 사실은 헬기가 먼저 왔어 봐. 그래가지고 문을 막아버렸으면 그러면 역사는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육사 일파들이 움직일 때 비육사 출신들은 딴짓한 거거든. 이게 우연일까? 이게? 그러면 김문상이라는 그 양반이 이런 계엄 사전 모의를 알고 진압하려고 했을까? 그건 아니지. 그건 몰랐지. 그러나 자기는 원리 원칙대로 한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이건 비정상이잖아. 이게 비정상이잖아. 자,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수방사 상황실에서 벌어진 일, 이해가 가시죠? 더 재미있는 일도 있어.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수방사에서 시간을 끈다는 걸 알았나 봐. 이제 사태가 급박해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서울 시내 고층 빌딩에는 대공화기가 있다고. 뭐 벌컨포 같은 거.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승인 안 된 비행체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면 격추해버린다고. 그런데 한쪽에는 수방사를 압력넣어서 풀어줘라 그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그 방공포를 운영하는 부대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승인을 안 받고 국회로 밀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쏘지 말라고. 헬기가 들어와도 쏘지 말라고. 급하니까. 이게 몰래 나쁜 짓 하려니까 별의별 걱정이 다 든 거야. 그런데 수방사 예하에 그 방공포대를 운영하는 부대장이 기가 막혀. 전화를 안 받았어. 전화를. 헬기가 들어와도 쏘지 마. 이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재중 7통이 있었대. 전화 온 걸 안 받은 게. 응? 그럼 뭐 하고 있었냐? 왜 안 받았냐?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있었대. 얘가 술 먹는 바람에 헬기가 또 늦어진 거예요. 얘가 술 먹는 바람에. 응? 이것도 아주 절대적 공헌자야. 그리고 전화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수방사 말 안 들어. 방공포대장 말 안 들어. 이러면서 그냥 지체되는 거지. 지체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 제대로 되겠어. 그래. 괜히 수방사령관은 이런 거 통제해야 되는 사령관은 국회가 있고. 상황실은 작전처장한테 맡기고. 개판된 거지. 개판된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육사 출신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타 출신들한테는 이건 보안을 지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폐쇄 회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바깥에
B64 지휘관들이 보기에는 쟤들 뭐 하는겨? 이렇게 돼가지고 견제가 돼버리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